현재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패스, 한국정보인증 등 5개사를 후보로 시범 선정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달 말에 시범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 뒤에 내년부터 민간 인증서를 활용해서 연말정산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훨씬 편해지겠죠. 네, 그 말은 이제 홈택스나 이런 것들도 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 앞서 말씀드린 그 금융인증 서비스 아이고야. 있잖아요. 네. 그거가 지금 현재 은행권인데 앞으로는 이제 정부 관련된 그 뭔가 서류 발급할 때도 요걸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제 금융결제원 측에 있어요. 진짜 당연히 이제 매달 990원씩 안 내도 되겠네요. 이거 이거 맞습니다. 이동하는 그것 때문에 앱 깔아가지고 지금 매번 뭐 로봇심이 아닙니까? 뭐 야자수 개수가 몇 개인지 세세요. 그거 제일 막 이거. 싫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시사특공대.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매일 그대와 도란도란 둘이서 얘기하고파. 시사특공대 수요일 4부입니다. 우리 고란 기자님과 함께 고란도란 경제 뉴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 고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김영님께서 유튜브로 돈 얘기 기대됩니다. 다만 서민들도 돈 벌 수 있고 모을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 좀 해주세요. 뜬구름 안 되고요. 부동산 목돈 없고요. 주식 내가 사면 바로 떡락 이런 거 말고요. 라고 했는데 다 제끼면 우리 뭐 해줍니까? 아우야, 뭘 할 수 뭘 할 수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있을까요? 아, 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난감합니다. 네. 이거는 돈 벌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편해질 것 같긴 해요. 네, 네. 공인인증서 드디어 굿바인가요? 네. 아, 이거 진짜 공인인증서 폐지 뭐 굉장히 지긋지긋한 아마 거예요, 오래 전에 들어보셨을 텐데 드디어 내일 폐지가 됩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공인인증 제도가 폐지되는 거고요. 네. 우리가 공인인증서라고 쓰잖아요. 네. 그 공인자가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이 공동인증서로 바뀝니다. 공동인증서. 네, 그러니까 공인이 공공이 그러니까 정부가 인정해줬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공인자가 떨어지면서 공동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냥 사설 민간이 발급한 인증서와 이제 이른바 이제 거의 뭐 계급장 떼고 대결해야 네. 되는 이런 수준까지 온 겁니다. 아하. 공인인증서 왜 없어지냐라고 보면 사실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공인인증서 얘기 나오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페이팔이거든요. 네. 이제 우리나라 분들 많이 이제 직구하고 이러면서 페이팔 써보면은 뭐 하라는 게 별로 없어요. 바로 결제가 네, 됩니다. 네, 쉽게 결제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공인인증서는 한 번 더 하려고 하시면 이제 뭐 뭘 깔라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네. 저기 깔라고 하는 와중에 뭔가 약간 바이러스 깔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본격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이른바 이제 천송이 커트였어요. 천송이 코트는 그 드라마 천송이 네,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 아, 그러고 보니까 네. SBS 드라마였네요. 네, 아주 좋은 드라마였죠. 다시 네. 보기도 있습니다. 네, 네네네. 그리고요. 그 이제 천송이 코트가 유행해서 이게 중국 쪽에서 많이 인기를 끌면서 중국 사람들이 이걸 사고 싶은데 우리나라 쇼핑몰 들어와서 사려고 해도 이 일단 결제를 하려고 하니까 공인인증서부터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정말 엄청 많이 팔 수 있었는데 이 공인인증서의 벽에 막혀서 해외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이제 구입할 때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출길이 하나 막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안 되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5년에요. 공인인증서 관련법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의무 조항이 폐지가 됐어요. 쉽게 말해서 2015년부터는 이거 안 써도 됐거든요. 공인인증서. 네. 근데 계속 썼습니다. 이유가 그동안 썼으니까 뭐냐? 쓴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것도 있고요. 요게 공인인증서가 공인이잖아요.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안 써도 좋긴 하지만 괜히 민간이나 사설 인증서 썼다가 사고 생기면 은행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금융기관이. 그렇구나. 근데 공인인증서 쓰면 은행 책임이 아니니까 일종의 이제 소비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우리는 공인인증서 썼으니까 사고가 생겨도 이건 소비자 책임이야. 라고 했던 건데 이제는 계급장 떼고 똑같이 붙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은행 거래를 한다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치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아마 아무리 불편하다고 해도 지금까지 써왔으니까 지금까지 써오던 게 더 편하실 거예요. 그거 그냥 계속 쓰실 수 있습니다. 그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는 계속 쓸 수 있고요. 이게 우리가 인증 서비스를 많이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최근에 2015년 법 폐지된 다음에 쇼핑할 때 혹시 좀 느낌에 좀 편해지지 않았어요? 결제가? 맞아요, 되게 편해요. 네, 그게 앱 결제. 공인인증서를
신경을 이제 안 써도 되니까 쇼핑몰 자체에서 예를 들면 네이버 쇼핑이면 아니면 쿠팡이면 그 자체적으로 야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편하게 하자라고 해서 이미 간편 인증 서비스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거 안 됐던 분야가 생각해 보면 그 은행이거든요. 네. 근데 은행도 최근에 이제 많이 도입하긴 했는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금융인증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요게 좋은 게 뭐냐면요.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에 우리가 PC에서 쓰고 이제 뭔가 모바일에 쓰려고 하면 그거 네. 해보셨죠? PC로 내보내기. 그것도 뭐 또 앱 깔아가지고 그 매달 990원인가 그거 내야 돼. 지금도 나가고 있어. 이번 지난달에도 나갔을 걸 아마 이번 달에 나갈 예정이고. 근데 요게 이제 없애지고? 공인인증서 제도가 네. 없어지면서 금융결제원과 은행권 이건 주로 이제 금융거래 많이 쓰는 건데 네. 금융인증 서비스를 도입했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에 발급 보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이 인증서가 내 PC나 내 모바일에 저장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네가 PC 관리를 잘못해서 네가 핸드폰 관리 잘못해서 사고가 난 거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클라우드에 이제 연결이 돼서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기기에 가도 클라우드에 연결만 되면 공인인증서를 따로 내려받을 필요 없이 그냥 쓸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사고가 생기면 이제는 이건 클라우드에 보관된 거잖아요. 네. 내가 관리를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회사 책임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더 편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전 문제를 다들 궁금해하고 지금도 문자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승환님 외에도 여러분이 지금 뭐 어떻게 안전하냐 믿어도 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네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공인인증서를 떼고 민간기관과 이제 같이 경쟁하는 거다 보니까 정부가 아무나 민간인증서를 할 수 있게 하진 않았어요. 네. 굉장히 까다로운 평가 방법을 거쳐가지고 전자서명 인증 업무 평가 인정 제도를 도입해서 뭔가 이게 뭐 보안이 잘 갖춰진 곳만 이제 인증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뭐 사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아마 이제 연말정산에서 이게 또 많이 제일 세금 낼 많잖아요. 때, 네. 요 민간 인증서 쓸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네, 분도 네, 있을 네. 텐데, 예 맞습니다. 예 한절할 방침이고요. 현재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패스, 한국정보인증 등 5개사를 후보로 시범 선정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달 말에 시범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 뒤에 내년부터 민간 인증서를 활용해서 연말정산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훨씬 편해지겠죠. 네, 그 말은 이제 홈택스나 이런 것들도 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 앞서 말씀드린 그 금융인증 서비스 아이고야. 있잖아요. 네. 그거가 지금 현재 은행권인데 앞으로는 이제 정부 관련된 그 뭔가 서류 발급할 때도 요걸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제 금융결제원 측에 있어요. 진짜 당연히 이제 매달 990원씩 안 내도 되겠네요. 이거 이거 맞습니다. 이동하는 그것 때문에 앱 깔아가지고 지금 매번 뭐 로봇심이 아닙니까? 뭐 야자수 개수가 몇 개인지 세세요. 그거 제일 막 이거. 싫어요. 근데 가끔 보면 이게 그 나무가 있는 걸 표시하세요 하는데 나무가 이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무사 모서리에 걸치면 잠깐만 이것까지 해야 네, 되나? 맞아요. 심지어 난 그러다가 잠깐만 내가 로봇인가? 제가 그것 때문에 저 인스타그램이랑 거 가입을 못했어요. 가끔 자. 산이 몇 개입니까? 이게 산인가? 이게 싶은 이거 거. 언덕 아닐까? 네, 맞아요, 생각도 맞아요. 들고. 자, 연말정산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슬슬 대비해야죠. 이게 예전에는 13월에 보너스라고 했는데 작년부터 이게 왜 생각보다, 아니지라고 네네네. 했어요. 생각보다 세금을 그간 덜 냈다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해서 조삼모사인데요. 어차피 내가 낸 세금 돌려받는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요 연말만 되면 나오는 이 캘린더성 기사라고 하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왔는데요. 마침 한국납세자연맹이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재테크 10가지를 공개했습니다. 네.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내용 알 수 있을 텐데요. 들어봅시다. 아까 문자에도 있었던 내용 중에 돈 되는 정보 없냐라고 했는데 이건 정말 돈이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50세 이상 근로자 가운데 총 급여가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네.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1억 2천만 원 안 되고 대상자 꽤 많아 보이는데 이 정도면. 네. 50세 이상이에요. 네네. 이 2천만 원 안 넘기면 연금저축 공제 한도가 지금 그냥 저 같은 경우 아니면 뭐 잭디나 네. 400만 원이거든요. 네네네네. 200만 원 더 해줍니다. 어. 근데 이게 왜 연금저축 공제한도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만약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총 급여가 만약에 5,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16.5% 세금을 그냥 돌려받는 거예요. 네. 200만 원 곱하기 16.5 하면 얼마냐면 33만 원을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5,5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이게 돌려받는 세율이 좀 낮아져가지고 13.2% 돌려받아서 26만 4천 원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게 세금을 줄인다는 거지 뭐 소득이 늘어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진짜 그거죠. 돈이 생기는 네, 거거든요. 돈 생기는 거죠. 예. 그 제가 그래서 연금저축을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이건 연금 받을 때까지 장기간 투자해야지 세제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거든요. 네. 만약에 중간에 해지를 하면 토해내야 돼요. 지금까지 네, 받은 네, 세제 네, 혜택을. 네. 장기간 투자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는 주로 이제 펀드 투자를 추천드리거든요. 예금 드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어쨌든
어쨌든 펀드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이렇게 뭐 경제 규모가 커진다라고 하면 네.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연금저축 이렇게 공제한도 받자고 일단 돈을 입금을 해서 바로 주식을 매수하면 연말에 지금 2,700이 넘는 약간 고점 아니야 싶은 시점에 주식을 사게 되면 그렇죠. 결과적으로 세제 혜택 받자고 주식 샀는데 주가가 네. 떨어지면 네. 내 평가액은 줄어드는 게 있을 네. 수 있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는 일단 펀드에다가 그 펀드 계좌에다가 돈만 넣어놓습니다. 아 근데 말 예치금이라고 하는 네, 맞습니다. 돈만 넣어놓고 돈만 넣어놓으면 세제 혜택 받을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올해 안에까지만 넣으면 꼭 그 주식을 사야지 받는 게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그 계좌 안에다가 돈만 넣으면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있고요. 아 이런 멍청이 내가 작년 알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알았어야 되는데. 왜 내가 하필 이거 맨날 세제 혜택 받자고 넣는 시점이 고점이라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까보면 결국 평가액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세금 돌려받은 것보다 더 손실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지 아하. 마시고요. 일단 넣어놓고 그리고 내가 이거 보니까 주가가 야 지금이 좀 바닥인 것 같아. 3월에 사셔도 되고 다 내년 네. 4월에 사셔도 되고 아무 때나 사셔도 됩니다. 일단 올해 안에만 돈을 그 계좌에다 넣기만 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도 아주 소정이긴 하지만 이자도 나오더라고요. 돈 넣어놔도 이 계좌 말이에요. 아주 조금입니다. 소정이죠. 네. 0.몇 같은데 거의 미미한데. 네. 어쨌든 네. 꼭 지금 급하게 주식을 사지 않아도 펀드를 매수하지 않아도 네네. 그 계좌로 옮겨 넣는 만 것만으로도 해도 세제 혜택 받을 수 있고요. 50세 이상은 200만 원 더 한도가 늘렸다는 거고요. 또 일반인들한테 도움될 게 하나가 이 그 신용카드 소득공제거든요. 네. 이게 아마 이렇게 약간 정산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 현재 홈택스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코너 보시면 신용카드 사용액 지금 뜹니다. 네.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좀 큰 돈 써야 될 일이 있다. 뭐 네. TV를 사거나 아니면 가전제품 바꾸거나 이러면 한번 공제한도를 한번 보세요. 체크를 해봐가지고 그 공제한도가 넘었으면 내가 아무리 비싼 TV를 샀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거든요. 한도가 다 찼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정부가 좀 소비 좀 많이 해라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카드 공제를 높였습니다. 이게 기억납니다. 그 뉴스도 네, 깨졌어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쓰던 만큼 썼는데 아마 이미 한도가 다 찬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야, 굳이 뭐 한 달 뒤에 TV 좀 바꾸시면 어떻습니까? 약간 요거는 그러니까 1월 2일 날 사도 이게 한도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네. 일단 연말에는 만약에 저거 체크해봐서 한도 다 찼다 그러면 큰 돈 들어가는 그 소비 제품 구매는 내년으로 미루셔라. 이런 게 이제 영리한 소비 이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오늘 준비해 주신 얘기 중에 뭐 홈택스 이 영수증 같은 거 이제 코너에서 수정해야 네. 될 것들도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런 거 몰라가지고 손해 보는 경우가 우리 있어요. 홈택스가요 진짜 잘 돼 있어요. 정말 제가 미국에서 세금 신고 양식을 봤는데 되게 복잡해요. 근데 우리는 홈택스 들어가서 몇 번 클릭만 하면 내가 쓴 거 거의 다 나오거든요. 네. 근데 안 되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뭐죠? 보청기, 보청기, 안경, 안경. 교복. 아 보청기랑 안경이랑 교복. 생각보다 많이들 쓰는 네, 물건들이에요. 요거 영수증은 미리 챙겨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비용도요. 이게 홈택스에 된다라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산후조리원 비용도 영수증 미리 챙겨 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복은 당연히 학생들 키우고 있는 학부형들도 해당되는 네, 거겠죠. 맞습니다. 네, 우리 애 교복 네, 산 네, 거. 자 아까 말씀하신 그 IRP 그 계좌 넣는 거, 그 계좌 어떤 계좌인지 구체적으로 이게요. 설명해 달라고. 연금 저축이요. 네. 연금 저축이라고 소득 공제를 주는 상품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연금 저축 보험, 연금 저축 신탁, 연금 저축 펀드가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다 소득공제 되는데요. 신탁은 뭐 예금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보험은 보험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펀드는 그야말로 이제 펀드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주식 계좌는 연금 저축 상품 자체가 아예 없어요. 네. 그냥 연금 저축 펀드 상품이 있으니까 그걸 하시면 되고요. 연금 저축 상품이고 그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펀드 연금 저축 펀드를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같이 그걸 네. 하고 있고 IRP로 하고 있는데 네. 이거 그 거래하시는 증권사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네, 자기가 맞습니다. 왠지 난 여기 끌린다. 나 왠지 영웅이 되고 싶다. 그럼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끌리는 증권사 가가지고 요 아까 말씀하신 이 펀드 계좌를 틉니다. 거기서 이렇게 발급 받아야 돼요. 네. 새로. 그 계좌에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돌려줍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가지고 돌려받은 상상만 하면 못 돌려받아요. 내가 계좌 하나 정도는 개설하고 돈을 옮겨놔야지 세금을 절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요 얘기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너무 오래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식 얘기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 동안
야 이거 너무 오르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도 네. 지금 외국도 그래요. 지금 미국도. 지금 뭐 이미 코스피는 뭐 신고가를 찍었고요. 그 뭐 어제 잠깐 주춤했다가 오늘 또 보니까 올라가지고 2,700선 거의 육박했는데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뭐 6만 전자다 뭐 이랬는데 아이고, 이제 7만 전자, 8만 전자, 참나. 9만 전자 얘기 나오고 있고요. 참. 그다음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S&P 500도 신고가 찍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경우 올 들어서 50번째 사상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뭐 당연히 이 약간 돈을 쏟아 붓다 보니까 네, 다 맞아요, 일로 들어가요 맞아요. 지금. 네. 뭐 역시나 돈이 아이고. 넘치기 때문에 오른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거의 시장에서 이제 백신도 공급된다라고 하니까 백신 공급되니까 경제가 살아날 기대감에다가 네. 돈 푼다라고 하니까 시중에 유동성 넘치는 그것까지 합쳐지면서 이른바 포모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뭐라고요? 포모. 포모. Fear of missing out에서 뭔가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나 혼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가득해요 그 심리가. 야 이거 남들은 지금 막 다 맞아요. 난리 났는데 나만 지금 노동소득으로만 네, 맞아요. 벼락 거지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이게 지금 시장 전반에 너무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동학개미도 일종의 이제 포모 심리로 지금 현재 더 달아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 가운데서 특히 눈에 띄는 게 이게 우리나라 종목도 아닌데 어제 그 밤에 테슬라가 유상증자를 발표했어요. 야 이것도 못 그때 실시간 놀랐습니다. 검색어에 테슬라 유상증자 이게 다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점령하더라고요. 음. 그만큼 투자하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 어제 그 9월에 이미 50억 달러 증자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그 7일 날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6천억 달러 돌파했거든요. 돌파하자마자 유상증자 한다고 나오니까 보통 시장에서 유상증자 한다는 건 사실 대체로 보면 악재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돈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회사가. 맞아요. 돈 또 부족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보통은 악재인데 이 테슬라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게 50억 달러 유상증자 한다니까 유상증자 좀 악재다 싶어서 한 2% 빠지는가 싶더니 시장에서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돈이 필요하지라니까 이 테슬라가 꿈꾸는 엄청난 미래가 있잖아요. 자, 다 좋게 봐주기로 작정했군요. 네.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투자가 필요하죠. 야, 그래서 투자금 달라는 건데 이게 왜 악재냐라고 해가지고 어제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가 649.88달러. 자, 649.88달러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뭐야 천슬라 얘기 나오더니 649달러밖에 안 되네라고 혹시라도 생각하실 분들은 8월 말에 테슬라가 뭐를 했냐면 주식 분할했습니다. 네, 확 낮췄어. 예전에 삼성전자가 했던 거죠. 네, 네, 한 네. 주를 5개를 쪼갠 거예요. 그러니까 5분의 1이 됐었죠. 그러니까 여기 곱하기 5 해야지 옛날 그 옛날 그 주가거든요. 주가. 네. 근데 지금 그 비싸서 뭐 천슬라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이게 천슬라 보면 주식을 보통 이제 한 주씩 사잖아요. 네. 그럼 이제 비싸니까 많은 사람들이 못 사니까 이걸 쪼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 투자할 수 있도록 이른바 이제 유동성이 더 풍부하도록 주식을 쪼개는데 지금 쪼개놔도 650달러 이렇게 되니까 지금 또 쪼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 같으면 지금 3,000슬라 넘어서 4,000슬라 네, 가는 거예요. 맞아요. 네. 무시무시한 네. 상승이죠. 이 가운데 지금 현재 뭐 사실 뭐라 그래야 되나 장밋빛 전망만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는 약간 이 투자은행들이요. 네네. 여기가 대체로 테슬라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봤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근데- 사람들이 넣었죠. 네, 근데 싹 돌아섰어요. 모건 스탠리 돌아서고 그 골드만삭스도 돌아섰고요. 근데 살짝 좀 그런 게 마음이 그런 게요. 이 테슬라에 대한 약간 좀 투자 의견을 좀 낮췄다가 이번에 네. 올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750달러 목표가 제시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아까 유상증자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 매각 주관사예요. 아이고 자기가 이게 이해 충돌 아닙니까 이런 게? 그래서 이래서 올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 있는데 투자은행들이 뭐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고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약간 그 공매도 세력들이라고 하잖아요. 네. 공매도하는 분들은 이미 이른바 거의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38조 원 손해를 봤어요. 지금 거의 마지막으로 남은 공매도가 이른바 빅쇼트 네. 거기 실존 인물인 마이클 버리 이 그분도 사람만 여기 지금 공매도 공매도 걸었어요?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아하, 아주 흥미로운 네. 상황이네요. 이게 잘 봐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게 제 옛날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담배를 폈어요. 똑같이 선생님한테 걸리잖아요. 선생님 담배 피는 애를 걸릴 때마다 싹수가 노랗네 막 이러다가 그 친구가 걸리잖아요. 그래 네가 뭐 스트레스가 많은 건 뭐 인정합니다만 공부하느라 많이 힘든가 보지. 아니 왜 똑같이 담배 피는데 전교 1등이라고 그렇게 막 전교 테슬- 1등이잖아요. 테슬라가 돈 필요해가지고 유상증자하니까 네. 뭔가 엄청난 일을 벌이려나 보다. 맞아요. 공장 지어야지 투자금 필요하잖아. 이거죠. 딴 데서 이렇게 했으면은 돈 다 떨어졌는 원래 보다 다 빨리 주식 떨어지죠. 빼자 이러는데 참 잘 되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테슬라 같은 인생을 삽시다. 고랑 기자.